교회일보와 퀸즈 희망나눔재단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행복 쌀 나누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연중 최대 쇼핑철을 맞아 정부가 온라인 쇼핑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가량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백인 경찰의 총격에 숨진 흑인 소년의 모습이 CCTV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건보거래소가 재가동된 첫 일주일 동안 5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교회일보와 퀸즈 희망나눔재단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행복 쌀 나누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일보가 주최하고 퀸즈 희망나눔재단이 주관하는 행복쌀 나누기 행사가 퀸즈 주민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퀸즈 156가와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한 한아름 마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행복과 웃음을 잃어버린 퀸즈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안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교회일보에서 매년 봄, 가을로 쌀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요. 지난 2월에 이어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이번에 쌀을 1000포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한파로 인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의 퀸즈 주민들은 쌀 한 포대의 행복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날 제공된 쌀은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교회일보를 포함 12명의 후원자들의 힘으로 마련됐습니다. 나눔 행사를 위해 총 1000포대의 쌀을 준비한 교회일보는 사전에 티켓을 배부한 후 이날 행사에서 티켓을 지참한 저소득층 한인들에게 총 700포대의 쌀을 나눴습니다. 나머지 300포대는 KCS 한인봉사센터, 엘림 경로센터, 새생명 선교회 등 12개 단체에 돌아갔습니다. 올해로 8번째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한 교회일보 우병만 목사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퀸즈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연중 최대 쇼핑철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는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이 더 늘어나는 추세죠. 정부가 이 온라인 쇼핑몰 사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간 온라인 쇼핑의 80%가 이루어지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사이의 쇼핑 시즌은 온라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커피숍처럼 공개된 와이파이 지역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쇼핑할 경우 해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와이파이 지역에서는 절대 인터넷 쇼핑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에 앞서 쇼핑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열쇠 모양의 작은 이미지가 있는지, 쇼핑 사이트의 주소는 정확한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미소매협회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직후 주말 사이에만 1억 4,100만 명이 쇼핑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먼데이에도 성인의 절반가량이 쇼핑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해외 직구족들도 이 기간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절반가량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내용이 적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행정명령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ORC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내용이 적절하다고 밝힌 응답자가 50%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26%는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고 22%는 불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한 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56%가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을 이행하는데 행정명령을 동원한 것에 대해 반대했고 41%만 찬성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는 49%가 그렇다고 한 반면 48%는 아니라고 하는 등 찬반 견해가 맞섰습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공화당에도 우호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을 재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60%가 반대, 38%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6%는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으려 하기보다 자체적인 이민개혁 법안 처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퍼거슨 사태는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도 백인 경찰의 총격에 숨진 흑인 소년의 모습이 CCTV 영상으로 공개됐는데요.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클리블랜드 경찰은 22일 공원에서 모형총을 갖고 놀던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에 피격되는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라이스는 모형총을 들고 행인을 겨누며 인도를 걷다가 공원 정자에 앉았고 다가온 순찰차 조수석에서 경찰이 내려 곧바로 라이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라이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3일 사망했습니다. 라이스를 쏜 경찰은 백인인 티모시 로먼으로 현재 휴직을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과 함께 사건 당시 911 신고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신고자는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청소년일 수도 있으며 총도 가짜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총격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라이스에게 총을 쏘기 전 손을 들라고 3차례 명령했고 라이스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주리주 퍼거슨시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보거래소가 앞으로는 매주 건강보험의 대략적인 가입 현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현황이 발표됐는데요. 건보거래소가 재가동된 첫 일주일 동안 약 5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건보거래소에 접수된 신청서가 약 100만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신규 가입 22만 건을 포함해 50만 건의 가입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가입 기간 동안 가입 현황 통계 등의 제출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입 기간에는 주 단위로 대략적인 가입 현황을 발표하고 매달 한 번씩 상세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날 공개된 첫 주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건보거래소 웹사이트 방문자는 약 370만 명이었으며 건보거래소 콜센터 상담자도 110만 명에 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가입 마감 시한인 12월 15일 직전과 전체 가입 기간이 끝나는 2월 15일 직전에 웹사이트 방문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랜 변경을 하지 않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자동 갱신 작업은 오는 12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고학력 전문 인력들이 이제는 미국보다 아시아나 다른 국가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행을 선택하는 비율이 지난 2000년 이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워싱턴대 사회학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은 최근 소셜미디어 사이트인 링크드인의 수백만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는 졸업이나 이직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전문 인력의 27%가 미국행을 선택했지만 2012년에는 13%까지 떨어졌습니다. 학위별로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33%에서 17%로 줄었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27%에서 12%, 박사학위 소지자는 29%에서 18%로 줄었습니다. 특히 스템 분야 전문 인력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스템 전공자의 37%가 미국행을 선택했지만 2012년에는 불과 15%에 그쳤습니다. 또 2000년에는 세계 상위 500개 대학 출신 이주자의 24%가 미국으로 왔지만 2012년에는 12%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같은 급감 이유로는 복잡한 미국의 비자 시스템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의 전문 인력 수요 급증이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전문 인력 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었던 부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면 대출 연체율은 줄어들면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3분기 미국인들의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 부채가 2분기보다 780억 달러 늘어난 11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라며 미국인들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채를 어느 정도 정리한 데다 낮은 휘발유 가격과 고용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다시 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출 증가는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동안 재융자를 포함한 신규 모기지 대출은 약 3,370억 달러로 4분기 연속 하락세에서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신규 대출도 1,0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 이래 가장 많은 규모의 신규 대출입니다. 학자금 대출도 8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연체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2분기 3.4%에서 3분기 3.2%로 하락했고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3.3%에서 3.1%로 하락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용해제 퍼크와 장비는 토양 오염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국이 세탁소들에게 이 퍼크 장비 철거를 위해서 $10,00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업소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경국은 최근 뉴저지 한인세탁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퍼크 장비 철거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업소들은 신청을 서두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1월부터 화학물질의 유출 위험성을 이유로 퍼크 장비를 철거하는 세탁소에게 $10,000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상복합 건물 내 퍼크 장비 사용업소나 세탁 장비 퍼밋 중 하나인 GP12를 소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퍼밋인 GP12A로 변경이 불가능한 업소, 그리고 3세대 퍼크 장비 사용업소와 2000년 1월 1일 이전 허가받은 4세대 퍼크 장비 사용업소 등에 지급됩니다. 특히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퍼크 장비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환경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W9 양식과 함께 관련 부서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현재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한인 업소들의 지원금 신청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교육위원회가 학교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12월 9일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포트리 교육위원회는 제2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을 각각 12개와 33개 늘리기 위한 학교 확장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과학실과 카페테리아 등도 새로 만들 계획이며 총 4,98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측은 과밀학급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재산세 인상을 통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약 820만 달러는 주정부가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6만 7,017달러짜리 주택 소유주의 경우 앞으로 30년간 매년 약 190달러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 12월 9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12월 2일 오전 11시 포트리 공립도서관에서는 폴 섹스턴 교육감을 초청하고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